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남자는 여자를 꼭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자원 낭비가 심한데요. 만약 우리나라 남자들 전부가 여자들처럼 물건을 쓰거나 재활용하면 지구의 4분의 1 크기의 땅을 더 보존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옆에 바싹 붙어가지고 보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 차원에서 남녀의 화합과 러브를 권장하는 코너, 하드보일드 연애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 이분 때문에 저의 정체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저 윤도현은 아내의 꼭두가시라는 거. 여러분도 이 남자 앞에선 솔직해질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딴지일보 총수 김호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녕, 저희는 안녕합니다. 아니 그 집에서 혹시 네. 와이프가 네. 그 방송을 들으셨는지. 듣진 못한 것 같아요. 듣지 못했구나. 예. 들었으면 흐뭇했을 텐데. 예. 하지만 제가 가서 그대로 이런 방송을 이렇게 했다라고 또 다 고해 바쳤죠. 그랬더니 뭐랍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던데요. 그 웃음의 의미는 예. 눈치챘나? 이런 거죠. 알아봤군.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나는 가수다는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무래도 국제 정세가 예. 급변하다 보니까 리비아라든가 예멘 정세. 안 보셔 이제 안 보셔. 아니 그래서 예? 제가 보긴 봤어요. 근데 본방을 못 봤어요. 본방을 못 보고 왜냐면은 본방을 못 보면 이 흐름이 좀 끊어지거든요.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사실은 이 평가단의 감정 상태를 쭉 지켜보다가 마치 정치에서 투표 심리를 분석하듯이 이 사람들이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재미있어서 계속 보는 건데 네네. 노래도 좋지만 네. 근데 이제 흐름을 놓치면 평가단의 감정 상태를 유추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재미가 없어지니까 약간씩 이거 물러날 때가 되었나. 아니면 윤도현을 이 악의 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분노에 뚜렷 논평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아무래도 국제 정세가 급변하다 보니까. 항상 제일 좋은 거는 흐르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떠나십시오 이제 나가서. 그런데 이번 주 거는 어쨌든 제가 돈을 내고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얘기는 짧게. 그래서 노래 중심만 봤죠. 앞에 스토리는 못 보고 그걸 봐야지 사실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김경호 씨 나왔어요. 나올 사람이 드디어 나왔다는 드디어. 예. 예전에 제가 김경호 씨 한참 잘 나갈 때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거 따라 하다가는 죽겠다. 혈압 오르죠. 예,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무슨 성대가 굉장히 날카로운 뭐에 비유할까요? 두랄루민. 두랄루민이요? 뭐냐면 이게 구리와 마그네슘의 합금으로 만든 이 알루미늄 메탈성이 있는 복합체인데 그렇죠. 예. 굉장히 날카롭고 예, 쇳소리가 있죠. 숨길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뭐랄까요? 남들은 모르는 지식인의 고충이에요. 아무데나 이렇게 막 튀어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 하시나 했는데 또 자기 자랑으로 또. 예. 게다가 외모도 청순해. 굉장히 네. 순정 만화적이잖아요. 예.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헤어스타일도 테리우스적이죠. 귀엽고. 네. 하지만 세월은 어쩔 수 없더라. 얼굴에 주름이 가버렸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남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같은 나크로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김경호 씨에 대해서. 이번에 나가수 나온 거요? 아니 예전부터. 예전부터요? 네. 저는 데뷔를 같이 해가지고 되게 친구예요 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응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김경호 씨가 저보다 훨씬 먼저 유명해졌거든요. 그랬죠. 데뷔했을 때.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탑을. 대단했죠, 때. 예. 그래서 부러워했었어요.
진짜 부러워가지고 참 배 아파하고 쟤는 저렇게 되는데 난 뭐냐 친구인데 에이 돈도 안 벌리고 에이 힘들어. 그래서 관계가 역전됐는데 요즘 김경호 씨가 뭐 연락 없습니까? 나가서 나갈 때라든가 이럴 때. 연락은 없었어요. 예. 배가 너무 아프면 연락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 가끔 이렇게 저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전화도 하고 되게 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예. 글쎄 둘도 없을까? 둘도 없어요 정말로. 예. 근데 1위를 못한 걸 보고 끝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가수 평가단이 조금씩 또 진화한다. 뭐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왜냐면 새로 나온 가수는 1위 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언론에서. 그러면은 그게 격려의 표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투표할 때 그게 의식이 됩니다. 또 사람이라는 게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입증하고 싶은 반발심도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투표하려고 할 때 이게 그런 표가 아닐까? 주저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몇 주 전에 나왔다면 또 1위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 번 또 이런 게 깨지고 나잖아요? 아니라는 게. 그럼 마음에도 부담이 사라져서 또 다음 가수는 1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계속해서. 네. 그리고 바비킴 1위.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동안에 축적된 물론 잘했어요. 굉장히 바비킴답고 잘했는데 축적된 이제 바보킴 캐릭터 있잖아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긴장하고 자기 실력 안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냐면 점수를 표를 줄 빌미를 좀 다오. 이런 마음 상태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가 이미 돼 있다가 제발 난 널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그날 무대를 보고 물론 1위 했어도 이상하지 않고 근데 1, 2, 3위까지는 순위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었던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됐어. 줄게. 이런 마음의 작동. 그리고 저는 1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비킴의 1위가 그동안에 뭐 고음이니 뭐 가창력이니 또는 퍼포먼스적인 요인이니 그럴 때만 1위를 한다고 해왔는데 바비킴이 사실은 처음으로 스타일만으로 자기만의 스타일만으로 1위 했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1위는 그러니까 바비킴 스타일이 원래 약간 껄렁하고 껄렁한 도시 남자죠. 좀 껄렁하고 도회적인 어떤 차도남이 도시에서 쿨하게 노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그 노는 듯한 분위기를 그런 스타일만으로 1위를 한 거죠. 그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골목길 부르면 1위 해야죠. 그거 하고도 1위 못하면 말이죠. 내려와야죠. 골목길을 언제부터 불렀는데요, 이걸. 한 15년 전부터 부르는 노래인데. 그래요? 그럼요. 가라오케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가라오케에서.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1위는 자우림입니다. 이것은 저 얄팍한 외모 중심주의 아니고요. 예. 제가 얄팍한 외모 중심주의이긴 한데 이번엔 아니고요. 저는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노래만 다 들었거든요. 뭐 심사위원단이니 앞에 뭐 이야기니 다 자르고 노래만 듣고 마지막에 순위 발표만 봤는데 저는 김윤아 씨 다시 봤어요. 지난번부터 그랬는데 김윤아 씨 노래하는 걸 보면서 이소라 씨가 생각났어요. 저는 자꾸 뭔가 스산한 맛도 있고 뭔가 에로틱한 맛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동안 제가 초반에 자의식 과잉이라고 약 올리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하셨는데 자신이 이렇게 비춰줬으면 좋겠다는 세팅 있잖아요. 세팅. 누구나 그런 세팅이 있는데 그런 세팅이 유난히 강한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세팅을 좀 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세팅을 푸니까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자질대로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소라 씨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안티 팍팍 줄어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자우림 씨 팬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안티가 많았을 거라고 봐요. 은근히 줄어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참 정말 잘 돼가지고요. 너무 기분 좋아요.
본인이 부담돼가지고. 그러면 자우림 씨한테 꼭 물어보세요. 방송을 듣고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혹은 뭐 방송 내용이 보도된 것을 듣고. 아유 됐거든요. 영향 받았다고 제가 결정했잖아요, 지난주에. 자우림 씨. 자우림 씨가 뭐예요, 자우림이지? 자우림 씨가 아니지, 참. 김윤아 씨 나온다면서요? 예? 조만간에. 어디요? 여기 나온다고 나오지 않나요? 2시에 데이트? 네. 그럼요. 나오죠. 그때 꼭. 예. 혹시 사전에 물어보고 안 들었다고 하면 예. 들었다는 말로 해달라고 좀 사전 조율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우림 잘 돼가지고 정말 너무 좋아요. 진짜. 부담이 너무 컸었어요, 제가. 본인이 밀어넣었어요. 괜히 가만히 있는, 잘 하고 있는 팀 끌어들여서. 근데 그 스스로의 각성이 없었으면 안티를 달고 갔을 거예요, 계속. 계속. 그러니까 이 나가수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무대인 거죠. 그거 스스로한테 각성도 주고, 그런 기회도 주고. 그리고 윤민수 씨 얘기를 제가 자꾸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윤민수 씨도 얘기하고 싶은데, 왜 배우가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감정. 네.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어떤 순간 좀 어색하거나 오버를 하게 돼요. 왜냐면 그게 결국 흉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윤민수 씨 노래를 들어보면 전 목소리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네. 그다음 여러 가지 감성을 표현할 수 있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우가 자기가 잘 모르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인순이 씨가 아버지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순이 씨가 그 감정을 알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느껴요, 우리가. 예. 그리고 거기에 동화가 되면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나요. 진정성. 그렇죠. 예. 그거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20살이 인순이 씨하고 비슷한 목소리로 비슷한 기교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똑같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거의 비슷하게 흉내냈어도 그게 안 돼요. 경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민수 씨 노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애절한 노래도 저 노래 참 애절하고 애절한 상황이고 애절한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저 가수가 애절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위험한 지점이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인순이 씨는 또 좀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불리하냐면 기디치가 1위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 격려와 동정표 있잖아요. 좀 못해도 내가 몰아줘야지 뭐 표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인순이 씨한테 그게 오지 않는다. 저 같아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인순이 씨 나오면은 네. 드디어 이제 멋지다 해놓고 나서 어차피 떨어질 사람도 아닌데 뭐. 예. 이런 그냥 계속 잘하는데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이거니까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못해도 챙겨주는 표 이게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인순이 씨는 그거 없이 그냥 실력만으로 표를 받아야 된다. 불리하다. 좀 추가적인 표가 없다. 인순이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그리고 안 떨어지잖아.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요.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김어준 씨가 저한테 윤도현은 안 떨어져. 네. 이것 때문에 저도 한번 낭패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순이 씨는 그것 때문에 1위를 못하는 점도 있어요. 인순이 씨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1위 해요. 네. 1위 하는데 인순이 씨라서 오히려 순위는 항상 2, 3위 계속 높잖아요. 근데 이제 1위를 하려면은 그 마음의 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표를 오히려 덜 받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장혜진 씨는 자신만의 공식을 찾긴 했는데 그 공식만 계속 반복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했나요 이제? 조관우 씨. 조관우 씨. 조관우 씨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단히 끈질기다. 놀라운 생명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예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도 1위 하지 않고 명예 졸업을 하는 최초의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그분한테는 괴로운 일이겠지만 들었어요 저는. 이런 모든 공식을 벗어나는 모든 공식을 벗어나는 저분의 생존력. 저렇게 명예 졸업을 한다면
누구도 해석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분은 속이 타겠지만 그런 생각을 잔인하게도 그분한테는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자우림 노래가 네. 제 마음속에 1위이기 때문에 네. 외모지상주의하고 무관하게 네. 굉장히 와닿는 노래였어요. 저는 이번 주 자우림의 경연곡 네. 제목은 가시나무. 네. 아, 곡도 좋네요. 자, 그럼 자우림의 가시나무 듣고 오겠습니다. 자, 투시데이트 연애와 국제정치 연애 들어갑니다. 울산 남구 야음 이동에서 K씨. 우리 회사 상사인 그 남자분. 저는 그분의 딸아이도 알고 사내 커플이었던지라 익히 연애담도 알고 있어서 나도 저런 분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상사가 절 많이 예뻐해 주셔서 저도 너무나 잘 따랐던 그 상사가 저에게 고백을 해옵니다. 고백 따위야 뭐. 아, 저 사람도 그냥 그런 남자였구나. 치부해버리면 그만입니다만 진심 같았습니다. 눈이 진심 같았어요. 저의 고민은 흔들리는 만에 따위가 아니라 제 이상이 무너지는 느낌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있고 보니 제가 과연 결혼이란 걸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동경해 왔던 그 남자까지 그랬으니 결혼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미치겠습니다. 심각하다 이거. 심각해. 오, 드라마야 이거. 드라마. 막장. 막장 드라마. 이게 이제 남자를 한마디로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네. 오래 지켜본 자기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남자조차 또 이런다. 이상이 무너졌다. 남자들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결혼하냐. 그렇죠. 이런 사연 많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조금씩 달라도 남자를 못 믿어서 결혼 못 하겠다고 하는. 저는 이 여자분에게 되묻고 싶어요.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한 당신은 이상인가, 스스로.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모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모든 사람은 다 흔들립니다. 당연하게,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우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생각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립니다. 남녀 관계가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 뭐 이익이 연루된, 뭐 돈 문제가 연루된 관계, 뭐 직장 내에서의 관계, 자신과 밀접한 관련 있는 모든 관계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려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녀 관계만 오면 특히 여성분들이 뭔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이상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그 이상 속에 상대방을 밀어넣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상대는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이 될 수가 없다. 절대.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여자분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다려봐요. 순서대로 할 테니까. 네네네. 뭐라도 한마디 거들려고. 학생 같아가지고 느낌이 좀.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여자분에게 이 이상을 말하는 사람, 즉 연애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적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맞춰줍니다. 사람들이. 맞춰주고 좋아하니까. 맞춰주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데 네. 사람은 그렇게 맞춰서 살 수가 없어요. 원래. 반드시 자빠지게 돼 있죠. 나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 여자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가 부족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연애가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걱정이지 않냐. 큰일이 아니냐.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일종의 자랑입니다. 그래요? 네. 물론 나의 이상형이 무너지는구나. 이런 착잡한 마음도 있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저런 남자조차 내 앞에서 무너진다. 이런 마음이. 그런 게? 뿌듯하게 들어요. 그건 그래? 너무나 당연한 솔직히. 겁니다. 그런 게 있나 본데. 있어요. 그런데 물론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자기가 좋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역시 이런 정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거를 들키면 나쁜 사람 되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아요. 남한테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굳은 얼굴을 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남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면 부도덕한 사람이 되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말했던 이상, 그것에 자기 스스로도 안 맞으니까. 하지만 기분 좋아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 정말 미치겠어 진짜. 정말. 근데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그렇죠. 미치겠어 진짜. 어떻게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 아니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와. 그러면서 좋아하는 참네.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사연 안 보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사연을 보내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분의 얘기가 정리가 되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이, 이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이상형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분들에게. 그냥 상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너무 좋아서 헤어지고 싶지 않고, 계속 만났으면 좋겠으면 결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이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반드시 행복하냐? 아무도 답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 일이죠. 어떻게 될지는 세상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절대로. 이 남자,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한 남자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여자분이 먼저 바람을 피고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모르는 일이죠.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절대 네. 같은 건 없어요, 인간 사회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통제할 수도 없는 미래의 얘기는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런 미래를 놓고 이상형을 그려놓고 혼자 소설을 쓰지 말라. 지금 당장 현재 집중해야 된다. 현재 사랑에. 그렇게 지금이 후회 없게 하는 게 그게 불완전한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신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지금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지금 후회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행복한 사람이 결국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Now. 그거 좋았어. 네. Right now. 예.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형 그리고 미래 얘기하고 나중에 결혼 얘기하고 결혼한 다음에 헤어지자 마니냐 생각하고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 당장 행복하면 지금 당장 행복에 집중해서 살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다. 닥치는 대로 살자. 그래서 저의 결론은. 알겠습니다. 이게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네. 저의 모토가 닥치는 대로 살자고. 네. 알겠습니다. 노래를 하나 듣고 네. 가겠습니다. 유리상자의 인형의 꿈. 유리상자의 인형의 꿈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들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3845번님. 제 남편은 지금까지도 키스해도 되냐고 묻곤 합니다. 그렇게 묻는 바람에 분위기가 다 깨져요. 근데 어떻게 말해야 남편 마음이 상하지 않게 묻는 습관을 고치고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남편이 아직 키스할 의사가 있다는 것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3772번님. 처갓집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신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소리해도 안 되네요. 이것은 말이죠. 다른 주머니를 차세요. 인간 개조는 불가능하니까요. 네. 다른 주머니를 큰 걸 차세요. 따로 그냥. 자기 마음 크기만큼. 따로 그냥 아내가. 네. 알아서 준비하는. 예. 이게 잘한 거죠. 이게 습관인데 이것도. 이거는 말이죠. 남자는 안 되는 거예요. 잘. 굉장히 단순히 배려가 없다.
그 처가를 챙기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남자는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마음이 없다기보단 예.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챙기십시오. 그러니까 막상 또 제안을 해서 지금 우리 가는데 이런 거 하나 사가자 그러면 이거 사야지. 그렇죠. 더 좋은 거 사. 이렇게 더 큰 거 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남자도 미리 생각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은 안 난다는 게 참 희한한. 그게 여자분들은 섭섭하겠지만 예. 남자는 동물이 그렇게 세게 먹었다. 아 참. 0917번님 남자들은 왜 긴 생머리를 좋아하나요? 궁금해요. 생이니까 변장이 아니니까. 남자들은 말이죠. 여자들의 변장 뒤를 궁금해합니다. 긴 생머리도 근데 긴 생머리 나름 아닌가요? 물론이죠. 예. 그런데 이제 퍼머를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생머리를 좋아한다고 할 때 그 느낌이 뭐냐면 아무것도 변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내가 속을 일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 정서가 밑에 있어요. 네. 그렇군요. 5884번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술만 마시면 자꾸 사람들과 싸우려 들고 시비를 걸곤 해요. 어떻게 그 버릇을 고칠까요? 못 고칩니다. 못 고친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술 버릇은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로 힘든 겁니다. 이건. 동네 강아지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못 고칩니다. 예. 가만히 있는 강아지도 있지만 막 돌아다니는 강아지 있잖아요. 진짜 미안합니다만 이거 고치게 하려면 정말로 힘들다는 거. 제가 한 분을 고쳤거든요, 제가. 근데 정말 크나큰 어떤 마음의 상처와 희생을 감수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확률도 높아요. 돌아올 확률 되게 높아요. 네. 예. 본인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것은 감금해야 한다. 예. 술을 안 먹으면 돼요. 그렇죠. 예. 사실 술이 문제인 거죠. 예. 네. 4658번님 남친의 방을 청소하다가 남친의 양말 서랍 속에서 커플링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보아하니 예전에 사귄 여자랑 나눠 꼈던 것 같은데요. 저랑 사귄 지 3년이 되도록 커플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왜 그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건지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오히려 화를 낼까봐 망설여집니다. 물어볼까요? 그냥 묻어둘까요? 어준님의 강한 조언 부탁드려요. 자, 첫 번째는요. 화 못 내 남자는 쫄아. 두 번째는 말이죠. 담담하게 그걸 녹여서 나한테 반지로 달라고 하세요. 멋있는데요? 네. 담담하게. 네, 화내거나 이런 거. 안 돼. 저거 어차피 지금 안 끼는 건데. 저거 좋다? 녹여서 나 줘. 녹여서 나랑 하나씩 끼자. 이렇게 가볍게. 네. 끝났습니다. 뭐 벌써. 예. 짧아라. 국제정치 갑니다. 국제정치. 리비아 다음으로 예멘. 지금 국제 정세가 급변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국제적이에요. 인터내셔널. 반정부 시위가 요즘 크게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그 무차별 기관총 사격을 해가지고 26명 어제까지 숨지고 그리고 몇백 명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 공화국 수비대 대장이 대통령 아들이거든요. 살레 대통령. 근데 이게 첫 시위가 1월 달이었거든요. 네.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위가 막 일어나니까 우리가 1월 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그 SNS를 타고 중동 지역에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다고. 네. 예멘도 1월 달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살레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과를 하고 자기가 물러갈 것처럼 그렇게 제스처를 취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니까 조금 잠잠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속을 뒤엎고 강경 진압으로 돌아선 거예요. 더 강하게 단합하는 거죠. 원래 약속을 한 번 어긴 권력은 끝까지 약속을 어깁니다. 예멘 이야기입니다. 예멘 이야기죠. 국제정치니까. 네. 한 번 어긴 거는 끝까지 어긴. 네. 한 번 어긴 권력은 끝까지 약속. 왜냐면 그게 통했거든요. 통했으니까. 네. 다음에도 또 끝까지 어긴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네. 예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김호준 씨하고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